자, 이번에는 두 번째 파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사진이 나에게 주어지고요. 그걸 보고 준비하고 나서 사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파트예요. 자, 그러면은 디렉션도 제가 한번 숫자 눈으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맞춰서 등장한 사진 보고 한번 설명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describe the picture on your screen in as much detail as you can. You will have 30 seconds to prepare your response. Th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speak about the picture.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자, 이렇게 30초 준비하시고 45초 동안 말하는 거 한번 해보셨는데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한번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그래도 두 번째 파트는 그래도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걸 이제 토익 스피킹을 처음 본다라고 하시면 그냥 토익 시험에서 첫 번째 파트 그림 보고 맞는 설명 고르는 건 쉬웠는데 말하는 건 또 쉽지 않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 딱 보자마자 막막하지 않게 뭘 이야기를 할 것인가, 어떤 설명을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 저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30초 동안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되게 급하잖아요. 근데 명확하게 있습니다. 일단 어떤 순서로 설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자, 그래서 처음에 저와 함께 설명 순서를 정해서 우리 한번 암기를 하고 계실 건데요. 설명 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순서. 일단 첫 번째로는요, 사진이 보여. 그러면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다 이렇게 제목 붙여주면서 시작을 하면 내 말하기가 되게 짜임새 있게 그렇게 들리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장소를 언급하면서 사진의 제목을 붙여주는 그런 순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요, 그냥 여기에 제가 써둔 이 단어를요, 문장을 그대로 그냥 외워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This is a picture of a sandwich shop.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외워야 될 부분은 어디까지냐면 This is a picture of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뭐의 사진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항상 내 사진 설명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요, 이 사진은 어디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이런 문장으로 해서 This picture was taken 하고 나서 전치사 넣고 장소 넣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좋아요. 하지만 내가 그 앞에 이제 전치사를 고를 거예요. Picture was taken at 어디, taken in 어디, 이런 거 지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생긴 거거든요. 어떤 장소에 대해서도 in, at, on 이렇게 몇 가지 전치사가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활용법이 때때마다 달라요. 이런 장소에는 여기, 이런 전치사, 저런 장소에는 이런 전치사. 그래서 그걸 고민하기보다 그냥 this is a picture of 해놓고 장소
정도만 여기 채워주시면 쉽게 처음 시작을 이제 끊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 장소 언급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오는 거 컨텐츠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컨텐츠는요, 사람 아니면 사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인물, 그리고 사물,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요, 순서는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내가 보기에 조금 더 중심적인 거, 좀 더 크게 보이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순서는 어떻든 간에요. 얘네 둘 중에. 인물에서는 그럼 인물의 어떤 부분을 묘사를 할 것인가? 사물은 뭐 어떤 부분을 묘사할 것인가? 이게 제목에서 보이는데요. 인물 같은 경우에는 외모, 복장, 그리고 동작, 손동작, 발동작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사물 같은 경우에는 사물의 위치 그리고 사물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예문 한번 보실게요. 자, 인물 묘사하는 거 예문. 자, A woman is wearing an apron 해서요. 여자가 앞치마를 입고 있다 해서 여자, 인물이 복장 묘사한 문장이 하나 보이죠? 자, 그럼 사물은 어떻게 얘기하나? 사물 얘기할 때요. 뭐 a counter 해서 우리가 뭐 가게나 뭐 그런 데 있을 때 손님과 주인 사이에 있는 그런 부분을 카운터라고 하죠. 자, 카운터 얘기할 거다. 카운터는 there is 이런 표현 써가지고 쉽게 얘기할 수 있구나. 그리고 between two women에서 얘의 위치는 여자들 중간이구나. 그래서 사물은 위치 얘기해주면 된다. 이런 것도 보이네요. 자, 그러면요. 제목 붙이고 인물, 사물들 이렇게 언급하고서 마무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4번에 나와 있는데요. 마무리는 분위기를 묘사하면서 끝내주시면 됩니다. 분위기가 어떤 거냐면요. 사진을 보니까 날씨가 좋아 보인다. 사람들이 즐거워 보인다. 아니면 뭐 회의가 되게 지루해 보인다. 이런 거. 약간 추측성의 어떤 말하기인데요.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여기 장소는 뭐고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이렇게 보이고 이런 느낌을 준다 해서 전체 세트로 해서 되게 구조가 꽉 차 있는 말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잊지 마세요. 맨 처음에 장소 언급으로 시작, 그 다음에는 안에 있는 디테일을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분위기 묘사로 끝냅니다. 분위기 묘사하는 부분 예문 한번 볼까요? 자, it seems 이래 보입니다. They are having a good time. 사람들이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추측, 분위기 묘사이죠. 자, 그 다음 거 They look happy. 자, 그들은 행복해 보입니다. Because they are smiling. 그들이 웃고 있으니까. 자, 분위기 묘사할 수 있는 표현이네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순서를 간단하게 봤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거 4문장, 5문장 요 정도 가지고 45초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더 채우냐? 제가 지금 2번, 3번 얘네는 뭐 순서를 바꿔도 되고 뭐 다른 것들도 묘사할 수 있고 이런 거 있죠? 이 부분에서 더 디테일하게 더 해주면서 시간을 더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일단은요,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첫 번째 시작하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만 한번 사진만 보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이 사진 보고 제가 어떤 걸 언급하자고 했나요? 장소를 언급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외우자고 했죠? 이 사진은 뭐의 사진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해볼까요? This is a picture. 이것은 사진이다. 뭐의? of. 해놓고 장소. 이거 보니까 뭐 이런 샌드위치 같은 것들이 보이니까요. This is a picture of a sandwich shop.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마무리. 마무리는요. 자, 그래 보인다 이랬어요. 그래서 it seems 이렇게 제가 예문을 써놨었는데 그래 보인다? 어떻게 해 보이나요? 일단은 그냥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 보이니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it seems They are having a good time. 자,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에 분위기 언급하는 거 문장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요, 저와 함께 어떤 거를 연습을 하실 거냐면, 자, 앞뒤는 완성했어. 그 중간 채울 때 문장 만들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쉽게 한번 해볼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운 답변 만들기인데요. 자, 말을 만들 때 우리가 문법적인 거 틀리지 않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문법적인 거 먼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일단 지금 사진을 묘사할 때는요. 지금 찍힌 이 상태에 대해서 묘사를 하기 때문에요. 지금 이 사람은 뭐 한다, 뭐 하고 있다 해서 자, 현재와 현재 진행 시제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쉬운 시제, 기본 시제이죠. 그러니까 일단 알아두시고요.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 사람이 이거 할 것 같아. 이 사람이 이거 했어. 이렇게 과거로나 미래로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이제 디테일을 채울 건데 그 디테일을 복잡하지 않고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순서를 매겨가면서 언급을 하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진을 이제 내가 말한 거, 녹음한 거를 듣고 이제 그 사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채점관이 듣겠죠. 자, 그거를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려면 사진의 뭐 아래쪽에, 위쪽에, 오른쪽에, 뭐 중간에 해서 위치까지 정확하게 언급을 해줘야 여러 여자가 있지만 이 학생은 지금 왼쪽에 있는 여자를 설명하고 싶은 거구나 잘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치 언급하는 것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순서 매기는 것은요 되게 쉬워요. 우리가 배운 서술 표현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자, 첫 번째로 내가 묘사하고 싶은 거 정하고요. 뭐 두 번째로 묘사하고 싶은 거 뭐 이 정도로 정하세요. 그렇게 해서 자, 그냥 첫 번째로 firstly 하고 싶은 말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secondly 하고 나서 두 번째로 설명하고 싶은 사람 시작하세요. 요렇게 그냥 간단한 것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뭐 앞에는 firstly 하고 뭐 뒤에 next 이런 것까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 at first, at last 뭐 이런 부분들 뭐 다 아는 표현이겠지만 그래도 내가 짧은 시간 안에 헷갈리지 않고 하겠다. 그럼 그냥 정해주세요. Firstly, secondly, lastly 이렇게 해서 ly로 끝나는 표현들을 다 써서 순서를 매길 거야.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위치 언급하는 걸 한번 보실 건데요. 위치 언급하는 것은 정말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풀어봤던 문제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사람이 되게 많이 나오는 사진들도 있어요. 뭐 5명 아니면 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이 대상이 뭐 왼쪽에 있는 여자다,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여자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위치 언급하는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진이요 이렇게 네모나게 나오면은요 보통 이게 공간을 찍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의 앞쪽에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위치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나온 이 표현은요. in the background라고 했는데요. 자, background는 뒤쪽이죠. 그러니까 배경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진에서 지금 내가 사진 이쪽에서 본다면 바로 이 부분이 background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in the background 하면 사진 뒤쪽에 라는 표현이고요. 사진 앞쪽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으면 자, in the foreground라고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뒤에 제가 괄호치고 of the picture 이거 써놨는데요. 이것은 사진의 뒤쪽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of the picture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괜찮습니다.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괜찮습니다. 자, 주의할 부분은요. 앞뒤 얘기할 때는요. 사진 앞쪽 뒤쪽 얘기할 때 전치사 in을 쓰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뭐 양쪽 옆에 얘기를 한다거나 아래 위 얘기할 때는 또 다른 전치사를 쓰게 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꼭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양쪽을 한번 볼 거예요. 사진에서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이런 표현인데요. 자, 왼쪽에 할 때 on the left side라고 해서 자, 전치사 on 앞뒤 할 때랑 다른 부분이 보이죠. 그렇죠?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요. 그럼 오른쪽은
on the right side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 잊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 부분은요. 사진. 이제 금방 봤던 사진의 앞쪽, 뒤쪽이랑 비슷한 부분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공간을 찍었다고 해서 나한테 가까운 쪽을 foreground라고 하고 먼 쪽을 background라고 해줬다면 사진 자체, 찍혀있는 사진 자체는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사진의 아래쪽에, 사진의 위쪽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이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바로 at the top, 사진 위쪽, 그리고 at the bottom, 사진 아래쪽,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top, bottom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background, foreground 라고 언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냥 사진에 따라 아니면 내가 사용하고 싶은 표현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at the top하고 at the bottom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요. 사진 위인데 위에서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이런 모서리 부분, 이런 것까지 언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위쪽 오른쪽에 이런 표현 어떻게? at the top 하고 right 해주시면요. 아, 오른쪽 끝에 이런 거 언급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진 아래 왼쪽에 이런 표현 하고 싶으면요. at the bottom left 이렇게 해서 모서리 쪽까지 언급을 해줄 수가 있는 표현이 at the top, at the bottom. 자,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사진이 중간에 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주인공. 그런 부분은요. in the middle 이라고 쓰시면 되는데요. 사진 중간에는 in이라는 전치사를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in the middle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제도 알았고 순서 매기고 위치 언급하면서 내가 묘사해야지 이런 것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문장을 실제로 잘 만들어 보자 할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주어가 동사한다. 이 동사를 이 시제에 맞춰가지고 쓰면 좋죠. 그쵸?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 너무 간단하고요. 좀 어색한 부분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르게 말하지? 그게 바로 여기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표현? There is 아니면 there are 해놓고 보이는 어떤 명사를 하나 써 넣으면요 뭐가 있다라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원래는 얘가 뭐 한다 해서 이 명사를 주어에 넣어서 뭐 누가 뭐 한다라고 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냥 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에는 there 하고 비동사 써주시고 이 부분에 명사를 넣어주시면 또 쉽게 말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I see 해놓고 또 내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자, 명사 하나 써주시면요. 사진에 내가 뭐가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 언급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반복할 부분이므로 외워두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배운 걸 가지고 현재랑 현재 진행 시제를 사용해서 순서를 매기고 또 위치를 언급을 하면서 뭐 이런 문형을 써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까 본 사진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자, firstly, 첫 번째로 there's a woman. 자, 여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쓴 이 문형이 나왔죠. 근데 어디?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그래서 사진의 왼쪽에. 그래서 유의사항이 다 포함된 문장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만들기 어려운 문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 다음엔 이제 이 여자분 주어가 동사하다 하면서 여자가 이렇다 디테일 들어가면 되겠죠? 좋은 말하기를 시작할 수 있는 문장 만들기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냥 사진 보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맨 처음에 순서를 매겨서 장소 언급하고 나서요. 첫 번째로는 왼쪽에 있는 이 여자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순서를 매기고요. 이분이 자, 여기 있다. there 하고 비동사 이 문형을 쓰고 그리고 사진에서 위치까지 언급을 하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로 firstly 자, 있습니다.
there 여자가 is a woman. 그쵸? 근데 어디 있어요? 사진의 왼쪽에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자, 이렇게 제가 말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다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문법, 시제, 뭐 위치 언급하는 거 이런 것까지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대충 다 알겠다. 근데 이제 더 채워 넣는 거를 한번 볼 건데요. 그게 뭐였냐면 인물과 사물에서 디테일 채우기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인물부터요. 인물 묘사. 자, 어떤 부분 설명하는지 그 항목이랑 예문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인물은요. 일단 신체 발부. 외모를 얘기를 먼저 한번 해줄 수가 있어요. 외모라고 하면요. 보통 토익 스피킹에 나오는 그림을 보고 사진을 보고는 뭐 머리카락 그리고 뭐 턱수염이나 콧수염 있으면 그런 부분, 머리카락이 길고 짧고 곱슬곱슬하고 묻고 이런 부분을 언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외모에 대해서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외모, she has blonde hair 해서 자 헤어스타일 이렇게 언급하는 게 하나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인물 묘사할 때 두 번째로는요 이제 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옷이요, 옷. 그래서 자 어떤 식으로 예문이 있나? She is wearing a pink shirt 해서 여자가 핑크색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옷 얘기하면 디테일 들어가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없나 한번 보면요. 옷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목걸이, 팔찌, 안경 이런 액세서리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언급해야죠. She is wearing glasses. 자 이거는 안경을 썼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외모, 의상, 액세서리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인물이 손이 뭘 하고 있나? 발이 뭘 하고 있나? 이걸 보면서 동작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동작 같은 부분은 내가 그 동작에 해당하는 이 동사를 알고 있으면 하고 있다. 현재 진행 시제를 사용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부분이죠. 예문 한번 보시면요. She is handing over something 해서 hand over, 뭐를 이제 전해주는 건데요. 그녀가 뭔가를 전해주고 있다. 이런 예문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인물 묘사, 이런 항목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셨어요. 근데 외모, 머리, 금발 말고 뭐 없나요?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외모를 얘기할 때는요. 참 다행히도 그냥 단순하게 뭐를 갖고 있다. have 동사를 사용하기만 하면 거의 다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어가 다 3인칭이니까 has로 써뒀는데 자, 어떤 외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자, she has blonde hair. 아까 봤죠? 머리 색깔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머리 색깔. 자, 두 번째, she has long hair. 머리 길이 얘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 she has a ponytail 해서 자, 이것은 머리를 이렇게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있을 때 한 가닥으로 묶은 거. 이 부분이 포니테일이에요. 머리를 묶었을 때 has a ponytail 이라는 표현으로 또 설명해 줄 수가 있고요. 자, 밑에 he has a mustache 해서 자, mustache는 콧수염이잖아요. 그렇죠? 머리카락 말고 수염 얘기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신체 발부 얘기한 게 이제 몸에 있는 털 얘기는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똑같이 has 이렇게 동사는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근데 머리카락이랑 수염 다른 것은요. hair는 앞에 관사가 없어요. a hair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mustache 앞에는 어가 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콧수염은 어가 붙습니다. 마지막 자, he has a beard. 이건 턱수염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관사가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외모 설명할 때 쉽다. have 동사만 쓰면 되는구나. 그리고 머리카락 뭐 이런 털 얘기를 해주면 되는구나. 그쵸? 보이실 거예요. 하나만 더 추가를 해서 알려드리자면 머리 양갈래로 하고 있는 뭐 여자 아이들이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그 부분은 따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포니테일 이게 한 가닥이고요. 두 가닥은 pigtails라고 합니다. 그래서 she has pigtails 이건 복수니까 어가 안 붙겠죠? 두 갈래 머리를 묶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외모 묘사하는 거 한번 같이 확인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외모는 has 계속 썼어요. 의상은요.
뭐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입는다라는 동사를 써주시면 되는데 wear죠. 그렇죠? 근데 걔가 이걸 이미 입고 있는 상태야. 그렇죠? 그래서 그걸 묘사하기 위해서 비동사 ing, 자 비동사 ing 이런 문법 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항상 주어 is wearing 하고 나서 그 옷을 언급을 해주시면 돼요. 옷 종류 몇 개 한번 볼까요? 자, a pink shirt. 색깔을 옷 색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상의, a shirt 하는데요. 잊지 마세요. 우리 셔츠라고 하잖아요. 뭐 와이셔츠, 그냥 티셔츠. 그게 아니라 a shirt. 입니다. 그 사이에 색깔 넣으면 되고요. 밑에 자 wearing casual clothes. 근데 이거는 뭐 평상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장이 반대말인데 casual clothes. 그렇다면 크게 옷의 특징이 없을 때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밑에 a dotted shirt 했는데요. shirt 아까 봤던 거예요. 근데 앞에 dotted는요. 자, 이 셔츠를 꾸며주는 무늬입니다. 우리 도트 무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물방울 무늬이죠? a dotted shirt 하면 물방울 무늬 셔츠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몇 개 더 해보자면 자, 줄무늬예요. stripe라고 하죠? striped 해서 얘도 자 분사로 만들어주고 a striped shirt 하면은 줄무늬 티셔츠이고요. 체크무늬다 그러면은 checked 해서요. a checked shirt 이렇게 해주면 체크무늬 셔츠가 됩니다. 무늬 얘기해줬죠? 자 마지막 he is wearing a business suit 해서 이게 정장을 입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자, 정장 입고 있을 때가 자주 있으니까요. 정장이 뭔가 a business suit입니다. 또 얘는 어가 붙어 있는 것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액세서리도요. 똑같이 갑니다. 액세서리도 지금 옷처럼 착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 ing에다가 wear 사용하거든요. 자, 그럼 액세서리 종류 몇 개만 볼까요? 자, glasses, 안경 있고요. 그리고 a necklace. 자, 이게 바로 목걸이죠. a necklace. 발음 주의하세요. lace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밑에 볼게요. 자, a bracelet 했는데 이건 바로 팔찌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이용을 할 일이 꼭 생길 겁니다. a bracelet 하는데요. 뭐 팔찌를 막 주렁주렁 매던 사람 bracelets. 복수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장갑 끼고 있는 때도 많이 나와요. 실험실에서. 아니면 뭐 정원 일 같은 거 할 때 장갑을 끼고 있을 때가 있으니까 wearing gloves. 자, be wearing gloves. 통째로도 많이 쓰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인물 하는 것 중에 마지막 부분 동작인데요. 동작은요, 이제 가장 쉽습니다. 근데 그 동작을 이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그 단어를 알기만 하면 되죠. 자, 아까 봤던 she's handing over something 이렇게 예문을 써뒀는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냥 자, 비동사 그리고 동사의 ing 형태에서 현재 진행 시제로 해서 그 인물이 동작을 묘사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 자,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여자분, 인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맨 처음에 외모, 뭐 머리카락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맨 처음에 이 여자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에는요, a woman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she 아니면 그 여자, the woman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요. 자, 맨 처음에 여자가 금발머리도 한번 해봅시다. a woman 자, 금발머리 할 때 동사 has 써야겠죠? has blonde hair.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로 묶었네요. 그 여자는 the woman. 자, 머리 하나 이거 ponytail. 자, 동사 뭐죠? 또 has 쓰면 됩니다. 자, the woman has a ponytail. 자, 이렇게 하면은 신체 발부, 뭐 머리카락 있는 거, 털 있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죠? 옷 입는 거 한번 볼게요. 이 여자분, 자, 입고 있어요. 일단 wear 쓰면 되겠고, 시제 is wearing 하면 되겠죠? 자, 이제는 주어 she로 갈게요. She is wearing 이거 무슨 색깔? pink shirt. 핑크색 셔츠를 입었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 여자분의 행동은요. 저는 이런 게 보이네요. 지금 손에 뭔가를 쥐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언급을 해보면 좋겠는데 자, 그럼 이거 쥐고 있다라는 동사만 기억하면 됩니다. 잡고 있어? hold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she is holding. 자,
자, 현재 진행 시제를 써서 she's holding 이거 뭐죠? an apple. 손에 in her hand. 이렇게 동작까지 묘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인물 묘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물도 묘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사물 묘사할 땐 뭘 신경을 써야 할까 한번 보면요. 인물은 자기가 움직이잖아요. 보통 능동태를 사용해서 동작 묘사를 많이 해줄 수가 있고요. 사물은 수동태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하나 예문 한번 볼게요. 수동태로 사물을 묘사를 해줄 수가 있는 거 한번 보시면은 bowls are stacked up on some machine 이렇게 했는데 자, bowls 이거 그릇들이잖아요. 이렇게 이 그릇들은 쌓여져 있겠죠. 그러니까 비동사하고 PP 형태를 써서요. 사물의 상태 묘사하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근데 수동태뿐만이 아니라 그냥 과거 분사를 사용해서 어떤 명사를 꾸며주기만 해도 수동의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there's a picture. 자, 여기까지는 뭐 수동 그런 거 안 보여요. 그냥 그림이 있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hung on the wall 했는데 지금 요 부분이 hang, 거는 거 요거의 과거 분사형이잖아요. 이 뒤에 와서 앞에 있는 picture를 꾸며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과거 분사죠. 그렇죠? 그러면 그림이 있다. 어디? 벽에 걸려있는 그림이 있다 해서 걸려져 있다라는 수동의 의미를 지금 과거 분사로 또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물 묘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 하나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쌓다가 stack up이에요. 위로 쌓는 거, stack up. 자, 그러면은 bowls를 주어로 한번 해서 bowls 가요. 자, 비동사, 복수니까 비동사 are 써야 되겠죠? 자, stack up의 PP형 stacked up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Balls are stacked up 해놓고 저는 그 다음에 위치까지 언급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사진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막바지 왔는데 분위기 묘사하는 거를 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실 거예요. 아까 전에는 제가 분위기 이렇게 해서 It seems they are having a good time. People are having a good time. 이렇게 하나를 썼는데 그거 말고 다른 분위기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문장 어떻게 만들까 한번 보면요. 자, 분위기 묘사할 때는요. 크게는 It looks 해놓고 형용사 한 단어 집어넣는 짧은 표현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 it looks like 주어 동사, it seems 주어 동사, I think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긴 표현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묘사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거 한번 보시면요. it looks 하고 나서 형용사 한 가지만 갖다 붙이면 이래 보인다. 형용사에 보인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It looks peaceful 해서 평화로워 보인다. It looks clean, 깨끗해 보인다. It looks sunny, 맑아 보인다. 이렇게 활용하면 내가 시간이 없어도 빨리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문법적으로 좀 문장 만드는 게 어려워 하면 이런 문형을 활용해서 쉽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고득점을 노린다고 하면은요. It looks 뭐뭐보다도 it looks하고 주어가 동사에 보인다. 문장을 조금 더 길게 만들어 주시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자, it looks like they are having a good time. 주어, 동사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자, 그 밑에 거. 자, it looks like the performance is very interesting. 그래서 주어, 그 공연이 이렇다. 되게 흥미로운 것 같다. 라는 뜻이 되고요. 마지막, it looks like this is a famous building. 그래서 이것이 유명한 건물 같아 보인다. 라고 해서 조금 이 1번에 있는 문형보다는 복잡해지지만 내 감정이나 분위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배운 걸 토대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진을 보고 45초 동안 어떻게 말할 것인지 쭉 한 번에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맨 처음. 자, 장소 언급합니다. This is a picture of a sandwich shop.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것인데 전체 등장인물이 몇 명인지 한번 해봤어요.
자, I can see two women in the picture. 자, 두 사람이 사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을 순서를 매기고 위치를 언급을 해가면서 디테일을 한번 설명해 볼 거예요. 자, firstly, one woman on the left, 위치 언급했죠? 자, 왼쪽에 있는 여자가 has brown hair, 머리카락, 외모 설명했고요. She's wearing a striped apron. 자, 줄무늬 apron을 착용하고 있고요. And is handing over a sandwich to the other woman. 그래서 복장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동작까지 했네요. 자, 두 번째, secondly, there is the other woman.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위치 언급했죠. 그리고 she has blonde hair, 외모, and she has a ponytail, 외모. The woman is holding an apple in her hand. 그래서 자, 이 동작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배경 설명도 해야 되잖아요. 배경 설명할 때 in the background에서 사진 뒤쪽에 지금 여자분들보다 좀 뒤쪽으로 자, balls are stacked up on some machine에서 자, 요거 사물 수동태로 설명을 한 게 보일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하고 나서 아직 안 끝났어. 이것보다 더 뒤쪽에 보이는 지금 액자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언급을 할 때 저는 in the far background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내가 미처 더 뒤에 뭐가 있는데 놓쳤어. 그런 거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In the far background, 더 멀리에는 there's a picture, 저기 있죠? hung on the wall. 자, 분사로 수동태, 수동 의미를 주면서 지금 뒤에 주변을 묘사를 했습니다. 자, 분위기. It seems they are happy because they are smiling 해서요. 그래 보인다 분위기까지 묘사를 하고 마쳤네요. 자, 원래 여기는 seems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보고 어떤 부분을 어떤 순서로 맞춰서 설명할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 다음 강의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보면서 오늘 배운 거를 지금 적용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